그때 윤희숙 국회의원께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낙하산 정무직이셨어요. 장관급 기관장은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하면 물가 대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책 공약과 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사실상 근거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윤희숙 의원에게 후보에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에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윤희숙 국회의원께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이 권익위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사고발 조치된 이후에 현재 그 결과, 사법적인 판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무혐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희숙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민단체가 고발 조치를 한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무혐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윤희숙 후보의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수사 요청을 했는데 주민등록법 위반 이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계속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문제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정치 인생에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있어서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이 불거졌을 때 저는 큰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책임 정치라는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놨고요. 저를 고발한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캠프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 11월 달에 무혐의 결과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은 200만 원 벌금형을 무셨고요. 그 벌금을 물고 아버님께서 약 9억의 차액 그것을 매각하셔서 아버님이 현재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물었고 그리고 그걸로 벌금형을 냈고 또 그 차액을 이제 환수를 사회에 기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윤희숙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를 했으며 그리고 의원직 사퇴라는 것은 저는 임기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것은 법에 정해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 그런데 윤희숙 후보께서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적발이 되자 아버님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대표적인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국민이 선출해 준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도에 사퇴하면서 그 지역에 보궐선거를 다시 해서 또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 이것은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초 구민들과 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책임 정치로 표방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익위 시절에 저희 근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무 얘기나. 저는 서초 구민들께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를 위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질 책임을 과하게 졌고 아버님께서도
본인이 국민께서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우리 전 후보께서는 낙하산 정무직이셨어요. 낙하산 정무직은 정권이 바뀌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티고 다음 정권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그거 책임 정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 볼 때에도 그것은 목리일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근태 문제 하셨는데 이거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9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일일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본인께서는 수서역에서 보통 9시 10분 기차를 타셨어요. 그러면 11시 다 돼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실이 이거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 권익위원장은 장관급 기관장입니다. 장관급 기관장은 사실상 이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4시간을 제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그러한 허위 조작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저는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그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윤희수 후보께서 제가 마치 95%가 지각을 했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제가 9일간만 제 시간에 출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서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다면은 저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과도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토론장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간 다 하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지 윤희숙 묻고 싶습니다.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은 1분 30초 발언인데 상대 후보의 발언은 뭐 본인이 원하신 대로 끊으셔도 돼요. 단 한두 단어 하고 끊으시면 그건 곤란하죠. 자, 윤희숙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6분입니다. 네, 아까 허위 비방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구청과 이 왕십리 역세권이나 다른 많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했는지를 통화 기록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나 행안부나 시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그냥 본인께서 통화 기록을 보이시면 돼요. 그걸 뭐 허위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기차를 언제 탔으며 수행기사가 언제 어디서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고 이 기록에 따르면 외부 일정이 딱히 없는 날을 다 그것만 봐도 90% 이상이 세종청사에 10시 이후에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찍 안 가도 된다. 늦게 가서 늦게까지 일하면 된다. 그것은 공무원들 일반에게 그렇게 해준 다음에 하는 것이지 기관장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수많은 기관장을 모셔봤지만 이렇게 근태를 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출근하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둬야지 왜 다음 정권 들어섰는데 계속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한강벨트, 성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제가 못 들었어요. 한강벨트와 성동, 한강벨트가 무슨 의미입니까? 1분 30초 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윤희숙 후보께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허위 조작 감사에 대해서 공수처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수처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감사원의 근태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감사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인 책임 불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언제 출근을 했는지 퇴근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용 차량이 드나든 기록을 가지고 저희 출근이라고 유출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걸어서 출퇴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관용 차량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침에 조찬 모임이라든지 많은 업무를 보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거의 12시까지 그야말로 밤낮 없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저를 마치 9일간만 정시에 출근을 했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태만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윤희수 후보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매일 책임 말씀하시고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엄청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저를 매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어떤 책임이 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행정타운을 옮기는 것은 구청의 권한이 매우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저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정타운을 이전을 할 것이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거기에 단계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고민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이게 허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정말 좀 후보로서는 자제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아버님 문제의 경우에도 윤희숙 아버님이 어쨌든 벌금을 내시고 거기에 생긴 그런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에 한해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윤희숙 후보가 KDI에 근무를 할 때에 전후로 그 부위에 연고가 없는 아버님이 그 일대에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이거 한강벨트에 무슨 의미인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강벨트와 성동이 왜 중요한지? 이번에 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위기 그리고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실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외교 무능에 대한 또 경제 파탄을 야기한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정권 심판 선거의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민주당이 야권이 이런 정권 심판과 이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총선에 승리를 하는 것이 그만 매우 거기까지 필요하다 듣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한강벨트와 성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이 보고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제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본인이 고발하신 거고 본인의 지각 여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어떤 인터뷰에서도 소명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도 출정식 하실 때 보니까 물가가 높아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시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물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는 금리와 그리고 특정 부품의 특정 항목의 관리를 통해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하면 물가 대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초 남았습니다.